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유전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유전자. 근데 유전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선 대립유전자라는 걸 좀 알면 돼요. 대립유전자. 대립유전자라는 건 뭐냐? 첫 번째 1850년대에 멘델이란 분이 대립유전자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대립유전자는 대립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립 형질을 나타낸다. 그럼 대립 형질이란 말이 뭐냐 이거죠. 형질이란 말이 뭐냐면 형질은 형태와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메이션, 폼을 만드는 거, 요것을 우리는 형질이라고 그래요. 그럼 형질이란 말을 좀 잠깐 알아보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눈꺼풀이라는 형질이 있어요. 눈꺼풀. 눈꺼풀이라는 게 쌍꺼풀이 있고 외꺼풀이 있죠. 그러면 이 눈꺼풀, 쌍꺼풀, 외꺼풀은 몇 가지 형질일까? 몇 가지 형질일까? 예. 한 가지 형질이에요. 눈꺼풀이라는 한 가지 형질이에요. 한 가지 형질. 한 가지 형질인데 쌍꺼풀하고 외꺼풀이 있는 거죠. 이 뭐가 있는 거야? 이건 표현형이 서로 다른 거예요. 표현형이. 한 사람이 물론 여기서 요런 예외는 안 돼. 한쪽 쌍꺼풀이고 한쪽 외꺼풀이고 요건 안 되고 이제 쌍꺼풀이면 쌍꺼풀이고 외꺼풀이면 외꺼풀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체는 눈꺼풀에 대해서 한 가지 형질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쌍꺼풀이면 쌍꺼풀이고 외꺼풀이면 외꺼풀이지 쌍외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형질이에요. 한 가지 형질인데 서로 다르잖아. 다른 건 표현형이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콩 모양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콩 모양이 둥구리 콩이 있고 쭈구리 콩이 있어요. 둥구리와 쭈구리. 이건 몇 가지 형질이에요? 그렇죠. 한 가지 형질이에요. 콩 모양이라는 한 가지 형질이야. 그럼 둥구리가 있고 쭈구리가 있잖아? 뭐가 다른 거야? 그렇죠. 표현형이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표현형이 두 가지다. 그럼 여기서 대립유전자라는 건 뭐냐? 쌍꺼풀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대립유전자 라쥐A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외꺼풀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대립유전자 스몰 a라고 한다면 대립유전자 라쥐A와 대립유전자 스몰 a는 눈꺼풀이라는 하나의 형질에 대한 대립되는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한번 볼게. 둥구리 만드는 유전자를 대립유전자 라쥐R이라고 하고 쭈구리를 만드는 유전자를 대립유전자 스몰 r이라고 한다면 대립유전자 라쥐R과 대립유전자 스몰 r은 콩 모양이라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되는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립유전자 라쥐A와 대립유전자 라쥐R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되는 대립되는 유전자라고 얘기 안 하는 거야. 근데 이름은 얘도 대립유전자고 얘도 대립유전자인데 얘랑 대립되는 유전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한번 더 해볼게요. 이건 조금 더 어려운 건데 ABO식 혈액형이라고 해봅시다. ABO식 혈액형은 몇 가지 형질이에요? 한 가지 형질이에요. ABO식형이라는 한 가지 형질인데 이 ABO식 혈액형은 몇 가지 표현형이 있어요. 그렇죠. 네 가지가 있지. A형, B형, O형, AB형 해서 네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네 가지가 있는 거야? 표현형이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대립유전자가 한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A, B, O가 있어서 A랑 B가 공동우성이고 O가 열성이다. 이렇게 해서 대립유전자가 세 가지 이상은 복대립유전이라고 그래요.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복대립유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가 대립유전자 라쥐 A, 대립유전자 라쥐 B, 대립유전자 라쥐 O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세 가지가 각각 대립유전자죠. 그러니까 대립유전자는 세 가지가 있고 표현형은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형질은 몇 가지야? 형질은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대립유전자에 대한 정의를 1930년대에 시간이 흘렀어. 그래서 1930년대에 모건이라는 분이 이제 이 대립유전자를 염색체에 표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립유전자를 염색체에 표기를 해보자. 어디다 표기를 해야 되냐면 상동 염색체에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다. 한번 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쌍꺼풀 만드는 유전자다. 예를 들면 라주 A다. 그러면 스몰 a가 이런데 그릴 수가 없고 상동 염색체 이런데 그릴 수도 없고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같은 자리에 여기에 스몰 a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라주 A와 스몰 a가 이렇게 상동 염색체 같은 자리에 있으면 이게 대립되는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배운 상동 염색체의 개념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대립 유전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에요. 염색체,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는 어디서 왔어? 하나는 엄마한테서 오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왔죠. 요번에 마찬가지로 대립 유전자 라주 A가 엄마한테서 왔다면 대립 유전자 스몰 a는 어디서 오는 거야? 그렇지. 아빠한테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립되는 유전자가 그러니까 그 상동에 대한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라주 A, 스몰 a가 있으면 너 이거 EN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엄마한테 라주 A가 오고 아빠한테 라주 A가 와서 대립 유전자량이 같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도 얘의 대립 유전자는 라주 A의 대립 유전자는 대립되는 유전자는 여기 대립 유전자 라주 A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좀 더 해볼게요. 요거 상동 염색체야. 요거 상동 염색체인데 여기랑 여기랑 같은 자리라고 쳐봐요. 여기 기역 자리고 여기 니은 자리고 여기 디귿 자리고 여기 리을 자리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기역에 있는 대립 유전자와 디귿에 있는 대립 유전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되는 유전자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기역에 있는 대립 유전자와 리을에 있는 대립 유전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되는 유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괜찮아. 왜냐면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디귿에 있는 거랑 리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또 니은에 있는 대립 유전자와 디귿에 있는 대립 유전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되는 유전자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니은에 있는 대립 유전자와 리을에 있는 대립 유전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은데 자 이제 여기서가 안 돼. 기역에 있는 대립 유전자와 니은에 있는 대립 유전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되는 유전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 없어? 그치. 이게 아빠한테서 왔다면 이게 엄마한테서 와야 된다는 개념인데 이거는 엄마한테서 온 게 아니라 아빠한테서 온 거에 대한 카피본이죠. 네,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얘랑 상동 개념이 아니라 염색 분체 개념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모건이 뭐라고 그랬어?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데 상동이 아니고 염색 분체에 있으니까 얘랑 얘는 대립되는 유전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것도 대립 유전자 라주 A, 여기 있는 것도 대립 유전자 라주 A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얘랑 대립되는 유전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에 있는 유전자와 대립 유전자와 리을에 있는 대립 유전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되는 유전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괜찮아?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좀 더 이제 어려워져. 뭐가 어려워지냐면 XY 때문에 그래. XY 때문에. 자, 요게 X예요. 요게 Y야. 자, 저번 시간에 XY라 상동이라고 그랬어요. 상동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렇지. 상동이라고 그랬어요. 상동. XY는 상동이에요. X랑 Y가 둘 다 있으면 2N인 거야. 2N. 상동이 있으니까 2N인 겁니다. X랑 Y가 있으면 상동인데 자, 요거 하나는 외워야 되겠어요. 요거 하나 외워야 되겠어. X 염색체에 생명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있어요. 요거 하나 외워요. 사람에게서 생명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이제 여기 있어요. 잠깐만. 야, 대립 유전자에 대한 그 자리를 좀 잠깐 얘기를 하면 1번 상동 염색체의 요 자리에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러면 나만 여기 있을까? 전 인류가 다 쌍꺼풀 유전자가 여기 있을까? 그렇지. 전 인류가 다 여기 있어요. 왜 그러냐면 봐. 이거 어디서 왔어? 엄마한테서 왔지? 그럼 엄마도 쌍꺼풀, 외꺼풀 유전자가 요 자리에 있다고. 요 자리에 있는데 그거 나 하나 준 거죠. 요거 아빠한테서 왔는데 아빠도 쌍꺼풀, 외꺼풀 자리가 여기 있는데 나 하나 준 거잖아. 그러니까 아빠, 엄마, 내가 다 쌍꺼풀, 외꺼풀 만드는 유전자의 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에서 대립 유전자의 자리는 고유해요. 얘가 지금 X 염색체에 생명 만드는 유전자가 있었잖아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인류가 생명을 만드는 유전자, 생명이냐, 생명이 아니냐라는 유전자의 자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요 자리는 무조건 뭐야? 요 자리는. 그렇지. 생명 유전자지. 왜? 카피니까. 똑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립 유전자를 Y에 어디다 그려? Y에 어디다 그려? 못 그려요. X에 있는 유전자는 Y에 못 그리고 Y에 귀속털 과다증이라는 게 있어. 뭐 이거 굳이 외울 필요 없는데 귀속털 과다증 유전자는 X에 못 그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도 엄마한테서 온 거, 이것도 엄마, 이거 아빠, 둘 다 사람한테서 온 거니까 여기가 쌍꺼풀을 결정하는 쌍꺼풀인지 외꺼풀인지를 결정하는 유전자면 여기도 쌍꺼풀인가 외꺼풀인가를 결정하는 거가 와야 돼요. 근데 X랑 Y는 저번 시간에 말했잖아. 어거지 상동이라고. 어거지. 그러니까 X에서 나와서 하는 유전자가 하는 일과 Y에서 나와서 유전자가 하는 일이 달라요. 그래서 X에 있는 대립 유전자를 Y에 그릴 수 없고 Y에 있는 대립 유전자를 X에 그릴 수 없어요. 정말 예외가 하나도 없나요?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은데 우리 생원 교육 과정에서는 X에 있는 유전자는 Y였고 그 대립 유전자는 Y였고 Y에 있는 대립 유전자는 X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요것들을 또 문제를 좀 적응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여튼 개념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